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스날이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3대1 완벽한 승리를 거뒀는데요. 지금 아스날 보면 현재 유럽 1항의 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나게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력 좋았고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퍼포먼스도 깔끔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이런 선수들의 폼에 더불어서 아르테타 감독이 운영을 아주 스무스하게 준비해 왔고요. 경기 안에서의 대처라든지 교체 이런 것들도 큰 미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스날의 체급이 많이 올라왔다는 걸 느낀 경기였습니다. 그럼 경기는 어땠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스날이 전반전은 약간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홈이고 또 항상 주도권을 잡길 원하는 아스날은 보통은 이제 홈에서 경기할 때는 지속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롱킥을 유도하고 거기서 얻어진 공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면서 플레이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상대가 바이에른 뮌헨이다 보니까 모든 순간 공을 가지는 건 욕심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한 압박을 진행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압박을 진행했습니다. 차근차근 한 계단씩 밀어낼 수 있을 때는 밀어내주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전체적으로 하나의 수비 블럭을 만들면서 단단하게 가운데 쪽을 지켰고요. 저 때도 아스날은 원칙은 있었는데 너무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이널 서드 진입하기 전에 좀 밀어내자는 마인드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 지역에서 결국 뮌헨이 공을 돌리면 위험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밀어내자. 저기 라인 이상은 허용하지 말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다양한 1차 빌드업 형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아스날의 디테일에 좀 감탄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무리해서 적은 숫자로 빠져나가기보다는 아래쪽에 많은 선수들을 불러서 숫자 싸움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바이에른 뮌헨이 유럽에서도 압박으로는 손에 꼽는 팀이잖아요. 그 정도로 강한 압박 강도, 또 빈도도 높고 여러 가지로 좀 빡센 팀이다 보니까 뒤쪽에 적은 숫자 놓고 도박을 노려보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리노의 움직임이 또 폭넓게 작동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봤을 때는 좀 측면 자원들은 벌려놓고 그렇게 해서 사카나 트로사르, 마두에케 이런 선수들을 사이드로 넓게 벌려놓고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의 수비를 좀 퍼트려 놓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수비 선수들의 간격을 조금씩 확보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비 맨디는 센터백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라이스는 피벗이 되기도 하고 사이드 쪽으로 빠져서 공을 받기도 합니다. 또 레프트백이었던 스켈리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가운데를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일반적인 바이에른 뮌헨의 맨투맨 섞인 전방 압박을 좀 대응하기 편해지죠. 여러 명의 위치를 바꾸니까요. 그래서 이런 1차 빌드업들이 좀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팀버라는 선수의 가치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팀버라는 선수가 상당히 가치가 높은 선수 같아요. 바이에른 뮌헨의 압박을 등지면서 돌아서기로 여러 번 나가주는 장면들도 있었고 또 득점 장면에서는 엄청난 신장은 아니지만 타점이 상당히 정확하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리즈전에 이런 식으로 두 골을 터뜨린 거 보면 기본적으로 좀 박스 안에서 골 냄새를 잘 맡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대1 수비에서도 그나브리를 잘 억제하면서 단독 돌파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또 팀버는 기본기가 워낙 좋고 볼 처리할 때 되게 침착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되게 여러 위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보니까 롱킥의 타겟맨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활용도 높게 이곳저곳 잘 써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스날이 바이에른 뮌헨의 압박을 벗겨내기 위한 장치를 저는 메리노 이용해서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에서도 엄청난 압박 강도와 빈도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제 메리노를 되게 폭넓게 활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짤라 자리, 오른쪽 8번 미드필더 정도로 활용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에제가 사실 왼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제를 왼쪽에 보내고 메리노를 오른쪽에 빼면서 둘 다 역발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깨로 맞고 전진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좀 소유력이 올라간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제의 위치도 배려하면서 메리노를 또 제대로 써먹는 방법을 아르테타가 가져와서
여기서 또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느꼈던 건 뭐냐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 미넨의 센터백이 따라오지 않으면 중원의 숫자 싸움에서 아스날이 유리하게 됩니다. 근데 또 센터백을 여기까지 끌고 내려오기에 바이에른 미넨한테는 뒷공간에 부담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지선다를 계속 걸었던 메리노의 움직임이 또 탁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두에케가 참 공중볼 챙기기에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로사르의 몸 상태로 인해서 마두에케가 중간에 교체로 투입됐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첼시 시절보다 훨씬 더 플레이가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침착성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도 이제 공중볼이 모스케라로부터 날아오는 순간인데요. 여기서 마두에케가 되게 영리한 게 뭐냐면 엄청나게 빠른 공이면 막 머리를 갖다 내거나 그런 식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좀 공이 느리고 채공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 머리 대면서 싸울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미리 가 있자. 그러면서 엉덩이로 미리 자신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습니다. 자세를 되게 낮추고 엉덩이를 엄청나게 빼놔요. 그래서 공간 확보하고 상대 센터백이든 수비를 뒤쪽으로 되게 밀어 놓습니다. 그럼 머리가 안 닿잖아요. 이렇게 어부발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면 마두에케가 굳이 신장에 큰 장점이 없더라도 헤더 싸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볼에서 어느 정도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저는 또 마두에케한테 집중할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두에케는 바운드볼에 대한 컨트롤이 또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러모로 마두에케가 아스날에게 도움이 많이 돼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아스날이 진짜 최근에 무서워진 게 바로 속공이에요. 그러니까 커팅하고 나서 예전에는 아스날이 역습으로 마무리하는 빈도가 많지 않았다면 요즘은 그냥 커팅하고 역습 나가는 그 과정도 상당히 퀄리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면에서도 우파메카노에 약간 패스 미스가 있었는데 그걸 라이스가 가로채면서 에제에게 패스. 에제가 공 잡았을 때 칼라피오리가 또 쉬지 않고 에제 근처로 접근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숫자 싸움에서 좀 이득을 가져가죠. 그 다음에 칼라피오리가 에제의 공을 받아서 환상적인 크로스, 마두에케가 또 팝포스트에서 달려오면서 좀 난이도 높은 공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강팀과의 경기에서의 핵심, 그러니까 강팀끼리의 경기에서의 핵심은 얼마나 상대의 실수를 살리느냐거든요. 그리고 상대의 실수를 살려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팀이 결국에는 좋은 팀이 될 수 있죠. 근데 아스날이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강팀전에서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만하다라고 느꼈고요. 그 다음 아스날이 결국에는 미넨 징크스를 극복했다. 이게 되게 큰 부분일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주인님 막 이런 밈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아스날이 그런 것들을 이겨냈고 마지막 승리가 2015년 10월 21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막 3번 연속 5대1 패배를 당하는 그런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스날의 파괴력과 위상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걸 이 경기로 증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에른 미넨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아스날에게 왔다. 그랬으면은 오늘 승리가 이 정도까지의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닐 텐데 이번 경기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 이거는 의미가 상당히 클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집중도가 있는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 이런 것들은 팀의 스타성이라든지 임팩트 이런 것들을 더 높여줍니다. 경기 간단 총평입니다. 아스날 전방 압박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스날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나는 팀들이 압박을 좀 많이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주에 한 번씩 그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압박 강도에는 크게 당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언 상대로도 부드러운 후방 전개를 잘 보여줬다는 거. 아스날이 기존에 해오던 그런 탈압박 과정 내지는 연습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본인들의 압박은 롱킥을 많이 유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크다고 봅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축구는 상대 압박을 얼마나 잘 빠져나가느냐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압박을 잘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치명적이진 않더라도 상대의 전개 속도를 잘 낮췄다는 점에서 저는 아스날의 압박이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아스날이 원래 잘 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지시킨 거, 선수들의 폼을 잘 유지시킨 거, 이런 것들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아스날이 이번 경기에서 또 완전히 풀 멤버를 다 썼다, 이건 아니거든요. 부분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 첼시전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모든 자원을 쓰지 않으면서 첼시전을 준비했다. 이건 아르테타의 어떤 심장이 커졌다고 해야 되나? 배포가 커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운영 능력도 충분히 칭찬할 만합니다. 칼라피오리와 잉카피에를 선발해서 아끼면서 일단 자원을 아꼈고요. 그 다음에 사카를 또 68분에 뺐어요. 상황이다 보니까 사카를 68분에 빼는 결정이 쉽진 않았는데 빼주면서 휴식을 부여했고, 또 그렇게 해서 들어온 마르티넬리가 득점까지 했습니다. 아르테타 보니까 이제는 뎁스를 아주 잘 써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한 뎁스를 활용하는 게 익숙해지기도 했고, 또 워낙 뎁스의 퀄리티가 좋아지기도 했고,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하면서 폼이 안 좋은 선수를 잘 골라내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스켈리 안 좋았을 때 잘 빼준 것도 저는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침없는 아스날의 연승 행진. 과연 이 아스날의 강함은 어디까지 유지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